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것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선대식 기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죠. 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아이고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주우셔도 됩니다. 네. 정말 그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날 최종 변론을 딱 정해주니까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선대식 기자는 어떻습니까? 뭐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꽤 홀가분했는데요. 이게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알 수 없으니까 네. 참 이게 취재 계획 잡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그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어제 그 변론에서 정확하게 이제 2월 24일 날 모든 변론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기자들도 그렇고 뭐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도 아마 좀 딱 정해놓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제 오늘 굵직한 뉴스들이 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구속 소식이 오늘 오전 5시 35분에 타전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네.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그 최종 변론이 잡혔다라는 뉴스가 쏟아지면서 그러면 3월 초에는 끝나겠구나라는 국민적인 그 여론이 쏟아졌는데요. 네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마이TV 335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아프리카 TV 다음 TV 팟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셔서 댓글로 우리 선대식 기자, 고생하는 선대식 기자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 전문가가 됐어요. 헌법재판. 네. 헌법재판 전문가인 우리 선대식 기자에게 네. 여쭤보고 싶으신 거 질문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 의견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나만 독점할 거야 이러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공유 정신, 연대 정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입니다.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 그리고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많이 알려주셔서 주변의 수많은 분들이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네네. 자, 우선 2월 24일 최종 변론일이 잡힌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22일 날은 변론 종결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최종 변론일인 건가요? 아니죠. 변론 종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확인을 좀 해주세요. 변론 종결, 최종 변론 뭐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을 뜻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24일이고요. 네.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20일과 22일에 이렇게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보면요. 네. 월수금 이렇게 변론이 이어지는데요. 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뭐 변론 종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종 변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변론이 이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화목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이번 주는 월수금, 그러니까 네. 다음 주는 월수금 네. 20일, 22일, 24일 그래서 끝낸다. 네. 그러면 이제 그 27일 주가 시작이 되고요. 네. 3월 첫 주가 지나고 한 2주 정도 잡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3월 9일이에요, 10일이에요. 그 이제 보통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면요. 네. 그 당시 그러니까 2004년이었죠. 그때 이제 4월 30일에 그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됐고요. 네. 정확히 2주 뒤인 5월 14일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 14일. 네, 그래서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본다면 2월 24일 날 최종 변론이 이뤄지면 네. 뭐 3월 10일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10일. 보통 이제 헌재 선고가 목요일에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목요일이라고 하더라도 3월 9일이고 뭐 정확히 2주 걸린다고 하면 3월 10일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네네. 3월 9일 오후 2시. 를 네. 예측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국회 법사위 그 민주당 간사이신 박범계 의원은 네. 3월 10일 오후 2시. 네.
그래서 지금 3월 9일과 3월 10일 10일. 예측론이 지금 팽팽하게 네. 맞서고 있는데 우리 선대식 기자는 언제로? 저는 3월 10일로 3월 10일로 걸겠습니까? 네네, 걸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박범계 +1.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자,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요. 네네. 이분들이 그 만만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뭐 항상 이게 나오면 또 맞습니다. 반격을 네네. 하는데 예. 이번에 조용했어요? 네, 그 뭐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최종 변론이 결정이 됐으니까 네. 그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뭐 고영태 녹취록도 들어야 되고 뭐 또 추가적인 증인도 이청계, 신청해야 이청계. 되고 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제 그 최종 변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처럼 뭐 이제 최종 결심 운운하면서 음. 뭐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의외로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론에서는 네. 이제 뭐 정중하게 그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동흡 변호사 아시죠? 네. 그 전 헌법재판관이자 흡사마 김돈흡 이돈흡. 죄송합니다. 이돈흡이라고 하고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비리가 네. 비리 의혹이 있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요. 네. 이제 이동욱 변호사가 좀 정중하게 시간 좀 더 달라. 5일에서 7일을 더 달라. 아니 어떻게 갑작스럽게 최종 변론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정미 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2월 9일날 고지했는데요. 이미 2월 9일날 이제 1월 23일까지 준비 서면을 맞아요. 모두 정리해서 좀 달라라고 성명자로 얘기를 했다. 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미 예.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얘기 못 들으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뭐 이동욱 한방.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 한방 네, 있으시네요. 할 말이 딱히 없는 거죠. 그 이돈흡. 네, 이동욱. 네, 네, 이돈흡 흡사마 전 헌법재판관이 선배잖아요. 이정미 재판관보다. 아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유일하게 이정미 그 권한대행만 이동욱 재판관과 함께 일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이동욱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지명되고 낙마하는 과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보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유일하게 이정미 이제 권한대행이 함께 일했었죠. 그렇군요. 네. 선배를 향해서 네. 의문의 일격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유 있는 일격을 네, 네. 가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도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태극기? 네네. 근데 왜 꾸겨요, 근데 태극기를? 그러게요. 그 네. 뭐 저희만 그때 단독 보도했었던 그러니까요. 내용인데요. 예. 그것도 오마이 TV 카메라에 정확하게 잡혔어요. 그것도 2차례나 구겨서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 제대로 이제 확인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 처음에 그 재판정에 들어와서 네. 가방에서 이제 뭐 서류들을 꺼내면서 태극기를 꺼냈다가 다시 구겨 넣었고요. 네. 그리고 태극기 퍼포먼스 막 하고 들고. 제지당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집어 넣더라고요. 글쎄요, 뭐 애국 시민이라고 하면 태극기를 좀 그러니까요. 소중히 태극기 다뤄야 될 모욕죄가 형법에 있다는데. 네네. 예. 어찌됐든 그 서석구 변호사도 또 네. 시간을 더 달라. 네. 서 변호사는 얼마나 더 달라고 하셨어요? 뭐 그 특별하게 뭐 며칠 더 달라고 하진 않았고요. 뭐 이동욱 변호사 이미 얘기했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재판관들은 그러면은 뭐 신청서를 내시라 하고 이렇게 보통 저희 이제 기자 용어. 기자들 예. 사이에선 킬이라고 하죠. 예, 예, 네네네. 예, 킬 하셨군요. 이렇게 뭐 선을 그었다 이런 표현을 예, 쓰는데요. 선을 그렇게. 그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자들이 어떤 그 취재를 하다가 네. 얘기가 안 되면 네, 킬. 여기서 접자. 네, 이제 네, 그만. 네. 이게 의미가 없다. 네. 예. 어쨌든 뭐 재판관들이니까 좀 정중하게 킬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중하게 킬했다. 신청서 내시라. 예, 뭐 굳이 여기서 킬은 얘기를 킬이다. 하시나. 네. 근데 이제 변론에서는 좀 그렇게 좀 뭐 정중하게 시간 더 달라고 했고요. 네. 이제 변론이 끝난 다음에 양쪽에서 브리핑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데 이때는 좀 소추인단 측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피청구인 대리인단 측. 예. 쪽도 했는데요. 좀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항상 이중한 변호사가 하는데요.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 문명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법 작용 중에 좀 이건 특별한 사안이다. 네? 선진 문명 네, 법치국가. 저 선진 문명 법치국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에 쫓겨서 너무 빨리 좀 결론 내리는 것 같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선진 문명 법치국가에서 이상한 이게 판결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논리로 선진 문명 법치국가. 우리나라가 선진 문명 법치국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IT 사법 강국인데. 네, 이 사법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게 왜 헌재한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지금 뭐
그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법리를 동원해서 네. 버티려고 하고 있겠지만 네네. 이게 국민적인 판단이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작년 네네. 12월 9일에. 네. 왜냐하면 그 너무나 많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고요. 네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네.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네. 지금 구속 기소가 된 거예요. 지금 구속이 된 거죠. 기소가 아니라 예. 구속이 된 상황인 네네. 거죠. 이제 구속 재판을 받아야 네.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 뇌물을 이제 준 준 사람이 사람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받은 사람 또 뭐 당연히 수순이겠죠. 예, 그리고 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중요하게 네네. 그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그 뇌물 네. 이것이 이제 입증된 측면이 이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네. 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이동욱 변호사가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 네. 그때 구두 변론을 했습니다. 어떤 변론을 했냐면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 나오는 뇌물죄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 사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동욱 변호사가 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다음 기일에 20일 날 뭐라고 하실지. 네네. 중요한 거는 이동욱 변호사가 네. 예,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뇌물죄 불성립 네네. 주장을 법원이 네. 성립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장면을. 네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20일 날 또 다른 논리를 네. 펴야 될 텐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올지 주목해서 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네. 문제는 그러면 최종 변론 기일로 잡힌 24일 다음 주 네네. 금요일인데요. 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는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그 이제 기자 브리핑 때도 이중환 변호사한테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네. 좀 논의하겠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요. 음흠. 이제 또 궁금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네. 그 단순히 그냥 뭐 이제 변론 구두 변론이라고 하죠. 진술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뭐 국회 쪽이나 재판부가 좀 질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뭐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종환 변호사는 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의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냥 네. 진술만 하고 끝낸다. 음흠.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요, 글쎄요, 그 이제 헌재 재판부에서 박 대통령의 이제 최종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이거는 좀 추가로 좀 성명 자료를 좀 내주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최종 변론을 얘기해서도 분명히 좀 빈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헌재 재판관들이 그냥 뭐 듣고만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근데 이미 그 제출한 서류도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 또 나올지 말지. 제가 봤을 때도 사실상 뭐 이거는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뭐 피고인 뭐 이런 개념은 없지만 네. 어쨌든 사실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이라고 좀 볼 수 이제 형사재판에 준용을 하면 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되게 불명예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카드는 쓸 수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니까 시간을 좀 달라. 근데 이제 헌재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허용해 주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박 대통령이 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원래 그 정규재 TV를 통해서 네네. 본인은 네. 물론 이제 다 틀리긴 했지만 네네. 안 나오겠다는 입장이 아주 완강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느끼는 뉘앙스로는 저 네네. 정도면 안 나오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출석을 하면 네. 그러니까 피의자 이런 네. 신분으로 나오는 건데 네. 출석하면은 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네. 서명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신문을 네. 그 증인 신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박근혜 네. 대통령은 증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증인은 될 수 없다고 네네. 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 신문 절차가 없어요?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당사자 신문이 뭐 이뤄진 적은 우선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동안. 규정도 없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출석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관련된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에 물론 최종적인 입장을 진술하는 변론이긴 하지만 뭐 국회 쪽은 모르겠지만 재판부에서 질문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와서 뭐 막 저도 예, 나오지 신문을 않을 것 할지 같습니다. 어쩔지 아니면은 본인의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지만 네네. 결국에는 탄핵 정치권에서는 네네. 전 정치부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네.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이게 인용이다. 인용으로 네. 가는 수순이다. 왜냐하면 24일 최종 변론을 딱 맞습니다.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인용으로 가는 네. 딱 2주 남은 거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헌법재판소 계속 변론을 했는데요. 네. 뭐 이제 증인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지만 재판부가 이제 질문하는 이제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네.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좀 조목조목 뭐 비판적으로 좀 질문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정동춘 이제 전 이사장. K스포츠 재단 예. 이사장이 나왔는데요. 네.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증인 중에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쪽의 진술을 입맛에 하고 맞는 있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어제 이제 또 그 강인원 재판관이 이제 음. 사이다 공장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다 공장장. 네, 예. 그래서 사이다 질문을 해서 예. 결국에는 이제 정동춘 전 이사장마저도 이제 K스포츠 재단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뭐 논리 주장 이런 것들이 워낙 허점이 좀 많아서 네. 그 뭐 탄핵 기각된다고 보기에는 뭐 그런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렇군요. 않을까. 네. 정동춘 이사장이 태극기 집회 아니 태극기라고 명명하면 안 되죠. 네, 그 네. 탄핵 무슨- 기각 네네. 탄핵 반대 집회에 네. 그 저기 뭐야 나가서 네. 연사로 발언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때 무슨 얘기를 했죠? 네. 우선은 뭐 이렇게 이런 보수단체 집회 탄핵 기각 집회에 나가서 네.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나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 이미 증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태극기 그러니까 보수 단체 집회에 나갔다는 건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참 그 이제 고영태 일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영태 일당. 네, 네. 그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면 고영태 일당을 재단에서 몰아내겠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문화융성과 한류 세계화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숭고한 K스포츠 재단을 잘 지키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더 달라 그 힘을 통해서 고영태 일당의 침략을 반드시 분쇄시키고 이제 대통령을 지켜내겠다. 뭐 전쟁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침략을 침략 이런 거는 이순신 장군이 뭐 적으로부터의 침략 보통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으로부터의 얘기하죠. 침략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네.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이렇게 들어봤던 단어를 네, 네. 21세기 문화 네. 선진 문명, 네. 선진 문명 시대에 또 네, 듣게 네.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억측이라는 것이 네. 국민적으로 이제 합리적이고 네, 네. 그 타당하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네. 이런 주장이 네. 그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없을까요? 그 뭐 안 그래도 어제 탄핵 심판에서 이미 그게 좀 드러났습니다. 네네. 그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 쪽의 증인 신문에서도 고영태 일당이 K스포츠 재단을 장악했다. 네. 이제 고영태 일당이 뭐 노승일, 박헌영 이런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제 장악했다. 하지만 최순실은 이런 고영태 일당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서 WK를 뭐 폐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너무나도 모순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뭐 노승일, 이런 사람들 인사 문제를 최순실과 상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본인도 이제 인정했지만 최순실의 추천을 받아서 그 이사장이 되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자 합의가 돼야 사퇴가 가능하다. 삼자 합의가 누구냐면 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 네. 이제 정경련에서 돈을 댔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안종범 수석 뭐 이제 청와대에서 개입을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에 최순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일원 재판관이 물어봤습니다. 왜 삼자 합의에 최순실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냐? 예. 예, 뭐 돈을 댄 것도 아니고 아니고. 청와대 사람도 아닌데 네. 그랬더니 이제 말을 빙빙 돌립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결국에는 강일원 재판관이 뭐 결국에는 최순실이 이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예, 뭐 했을 그랬더니? 때 뭐 대통령의 뜻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의 뜻일 수도 있고 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무슨 입장이 말- 예, 대통령의 대통령의 뜻일 뜻이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했다. 예. 이렇게 증언할 거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몸이다. 한 몸이기도 경제 하고 공동체. 뭐 또
그 재단을 장악했다. 지금 네.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국정과제에 의해서 설립된 거고 나는 전혀 관련이 관련이 없다. 없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뜻이라고 네, 얘기를 대통령이 해버리는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르 K스포츠 재단은 뭐 누군가 특정인이 네.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네. 했지만 셋이 결정해야 되네. 네, 셋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특정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아, 셋이 결정하면 된다. 셋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자 합의라고 했었는데요. 네. 이승철도 당신 사퇴하라, 안종범도 사퇴하라고 했는데, 네. 근데 정동춘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최순실이 사퇴하지 말라고 했기 말라고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라고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삼자 합의가 아니라 이제 최순실의 그래, 영향력에 있는 거다. 이제 얘기를 듣고 이사장이 사퇴 결정을 하는 모양새인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 탄핵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동춘 이사장이 진술한 겁니다. 네. 이게 뭐 저기 뭐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고자 네네. 증인 신청을 하고 실제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장시간 네. 쭉 신문 과정에서는 결국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네. 해버리고만 이런 셈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이라고 뭐 단정할 수 없겠지만 이런 뭐 좀 거짓말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본인도 이걸 일관성 있게 좀 거짓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 건 사실상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일원 재판관의 첫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증인 나를 똑바로 보세요. 그 증언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바로 질문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워낙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근데요, 그게 그 판사들이 네. 많이 하는 말인가, 거짓말하는 그 네. 증인이나 네. 아니 그 피고를 향해서 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박범계 의원이 네네. 국정조사 특위할 때 네. 증인 쟤는 똑바로 보이게 네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강일원 재판관도 그런 얘기를 했군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좀 눈동자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린다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네. 내 눈을 똑바로 봐라. 그러면 이제 재판관을 똑바로 못 예, 보면 그러니까 그런 딱- 거짓말. 애들도 그래요. 네. 저도 애를 키워서 네, 이제 애들도 그렇지만, 그래요. 네. 애들도 너 딱 그러면 엄마 눈 보고 얘기해. 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무너지죠. 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4살이라서 예, 4살이에요? 네, 네. 아직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못해요. 예. 말을 하게 되면 좀 더 키워보세요. 네, 눈동자를 이제 마주 예, 보고 눈동자를 맞아. 아빠는 똑바로 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 지난주까지 최대 쟁점이요. 네. 그 고영태 이른바 그 고원기획 대표. 그러니까 김수현 씨죠. 김수현 씨, 네, 네. 김수현 씨의 녹취 파일. 그러니까 네. 고영태가 관계된 김수현 대표의 녹음 파일인 거죠. 원래는 김수현 녹음 파일인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 고영태 녹취록 이렇게도 막 표현합니다. 했죠. 근데 이제 헷갈려요. 기자들이 네. 기사를 좀 네, 네. 그 이런 말하면 좀 저도 아니, 미안하긴 정확히 죄송하긴 한데 말씀하셔야 기사를 좀 정확한 네, 워딩을 네. 썼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 고영태가 녹음을 한 걸로 네, 네. 인식을 해요. 네. 근데 이 녹음을 한 사람은 고현기획의 김수현 대표인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총 2,300개의 2,300 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어떻게 2,300개가 녹음이 되냐? 뭐 이제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작정하고 녹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전화 통화가 녹음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요? 깔았던 거고요. 물론 이제 녹음한 것도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2,300개가 되는 거고,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인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인원 재판관도 얘기했지만 짜장면 배달시키는 내용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당연히 가족과 영어- 이런 얘기도 영어 공부한 거. 네, 영어 공부하는 것도 있어서 대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은 없고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29개의 파일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네. 대신 판정에서 네. 2,000개 다 틀자. 네, 이거 네.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끌기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어제 변론에서 짜장면 나왔고 시켜 먹고 영어 공부한 거 이거를 대신 판정해서 그 네네. 바쁜 헌법재판관들이 그렇죠. 다 들으셔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정미 이제 그 권한대행이 네. 24일 최종 변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청군 쪽에서 얘기한 대로 1년, 2년 재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국정 공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동안 너무 심각해요.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두 달이 뭡니까? 지금 사실 작년 9월부터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안 해요. 네. 예.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네. 재판을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을 지켰고 그리고 이미 5만 페이지야 되는 검찰 기록 이미 다 받고 네. 증인 신문 다 했고 했는데 왜 뭐 이런 식으로 뭐 증인을 신청하자 또는 뭐 이런 녹음을 틀자 이런 식으로 좀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변론을 24일로 정하면서 그런 이런 거에 일이 있었던 대해서는 대통령 측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제 이정미 재판관의 네. 그 일종의 주장에 네. 그러니까 대해서 뭐 대통령 측은 뭐라고 또 대통령 반박을 쪽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의 주장에 대해서 뭐 이제 정확히 대답했다기보다는 이제 김수현 녹음 파일을 틀자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뉘앙스가 다르다. 짜장면 배달에도 뉘앙스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이미 녹취서 그러니까 녹음한 내용을 풀어 쓴 내용은 이미 다 있습니다. 아. 검찰에서 이미 제출했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미 검찰에 다 가 있는 자료인 네, 거죠? 가 있는 자료고 네. 검찰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렇죠. 제공한 제출을 겁니다. 한 그래서 거죠. 재판부도 다 봤습니다. 양쪽도 다 봤고요.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국회 쪽에서 이미 증거를 제출했고 이미 다 채택이 된 자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좀 들어봐야지 된다. 이게 실제로 글로 보는 것과 뉘앙스가 좀 다르다. 직접 들어봐야 된다. 네, 그건 네. 저는 동의해요. 네, 왜냐하면 근데- 글로 보는 거하고 네, 듣는 거하고 근데 강인원 달라요. 재판에는 이렇게 네. 했습니다. 재판부 다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파일이 제출된 파일을 제출됐으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녹음 파일 내용이라는 자체가 고영태 씨가 뭐 이제 음모했다 뭐 대통령 쪽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 심판과는 큰 관련이 없고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을 이제 재판정에서 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변론 내용이 이미 며칠 뒤에 인터넷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네. 모든 국민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생활 개인적인 뭐 사생활 내용도 있는데 이걸 또 트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또 잘랐군요. 뭐 기자 용어로 킬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네네. 이른바 전략을 보면 하나는 고영태의 음모, 그러니까 네. 최순실과 고영태가 이를테면 부적절한 관계였고 였고 고영태의 음모에 배신당했다고 네네. 생각한 고영태가 이른바 최순실을 비롯한 네네. 그 사단을 그 이른바 킬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 음모를 꾸몄다라는 주장. 그리고 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 연관이 없는 네네. 사건이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 네.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재계, 그 네네. 돈을 끌어모은 미르 네.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국정 사업의 일환으로 네네. 된 것이지 결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연관성은 네. 없는 것이다. 네. 사익을 추구한 게 네. 없다. 네. 이분은 국가와 결혼한 분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네. 애국하는 그렇죠. 분이다. 이런 네. 방식으로 네.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데 네. 이게 이번에 안 통할까요? 네. 통할까요? 그 뭐 우선은 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통령 쪽의 논리에 좀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고영태 녹취록 뭐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김수현 녹음 파일 정확한 파일이지만 어쨌든 고영태가 음모를 꾸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영태의 음모에 따라서 허위 이제 기사가 쏟아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모는 결국에는 허위 기사로 이어지고 허위 기사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다 이런 주장인데요. 재밌게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언론 보도는 증거가 아닙니다. 언론 보도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재판은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이제 그 뭐 검찰 수사 기록 또는 뭐 증거, 네. 증인 신문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언론 보도는 전혀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000만 건이 나와도 네, 기사가 대통령 그 언론 보도가 모두 허위라고 하더라도 네. 이건 탄핵 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의 음모에 의해서 이제 허위 보도가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게이트가 커졌다라는 주장은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인된 검찰의 수사 기록 네네. 그리고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물 네.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판단을 네. 한다. 네.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언론에 뭐 100만 건이 쏟아지든 네. 말든 그것은 재판과 아무런 네. 관련이 없다. 이게 또- 분명한 또 선긋기를 재밌는 거는 언론 보도를 증거 채택하지 말라고 했던 게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네, 이게 그 앞뒤가 안 그때 맞죠. 그때 달라요. 네네. 네. 필요할 때마다 네. 옷을 갈아입고 네. 그때 그때마다 다른 주장을 네. 하는. 예? 또 재밌는 것도 또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계속
뭐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자신들 입장을 담은 자료를 계속 현재 이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대통령 쪽의 이제 자료, 그러니까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쪽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봤더니 다 본인들이 증거 채택을 거부했던 것들을 다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것만 모아서 한번 기사를 쓰세요. 네네.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 네네. 얼마나 네. 이를테면은 그 헌법재판을 네. 그 교란시키고 흔들렸는지 물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판관들께서 네. 뭐 흔들리거나 뭐 네네. 교란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네네. 도무지 국민적 상식적으로 네. 납득할 수 없는 주의와 주장을 그렇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계속 하는 거 그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가 네. 혹은 박근혜 세력이 이 불이한 권력 네. 행사를 해놓고도 네. 끝끝내 이 나라에서 네. 권력 행사를 하면서 살아남겠다라는 네, 네. 일종의 그 벼락끝 전술? 네.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근데 저는 참 듭니다. 뭐 어쨌든 네? 박근혜 대통령 쪽도 최고의 변호사들을 이렇게 선임을 하고 음. 탄핵 심판에 대비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제가 항상 저희 이제 팀회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데린다 너무 불쌍하다. 불쌍하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쪽의 주장 자체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걸 변론을 하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참 머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이 거짓말, 그러니까 증거는 명확한데 네네. 이게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골치 아프다. 본인들은 이제 증거 채택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그 내용을 또 가지고 네. 또 주장을 해야 되고 네. 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그렇군요. 됩니다. 네. 자,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고 네,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네. 예, 다음 주 24일 날 네. 최종 변론을 끝내면 네. 평의 평결 절차를 거쳐서 결정문을 쓰는데 2주.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10일. 그 지금으로 보면 정확히 3주가 남은 거네요. 3주. 탄핵 예, 심판 이제 다음 주부터 3주. 결정일까지. 마음이 급해져요. 네. 자, 여러분 그 촛불 집회 몇 번 나오면 됩니까? 네, 뭐 내일 이제 포함해 갖고 3번? 3번이겠죠. 예, 아마도 세 번. 뭐 3월 11일 토요일에는 아마 네. 탄핵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이 이미 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예. 10일 분위기가 어떨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3월 11일에 촛불 집회가 네. 어떻게 될지 네, 네. 그 한 사흘 정도 네. 그 축제를 할까 뭐 이런 기획을 그 네. 저기 뭡니까 그 퇴진행동 네, 네, 퇴진행동 측에서 준비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아이디어도 막 나오던 것 같은데요. 뭐 그때는 이제 청와대 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그렇죠. 청와대 안 가도 되죠. 아무도 광화문- 없으니까요. 네, 삼성동 사저에 가야 되는 건지 어. 모르겠습니다. 구치소 안 가요? 뭐 글쎄요. 뭐 그때 특검이 아마 연장된다고 하면 계속 수사 중일 테니까요. 네. 한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구치소 가요. 네, 네. 지금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삼성동 사저로 갈지 아니면 네. 서울 구치소로 갈지 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고영태 녹취록은 이번 네. 탄핵 심판의 최대 중요 변수가 되지는 않겠네요. 네. 고영태 녹취록이 아니라 김수현 녹음 파일이죠. 김수현 녹음 파일.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우선은 그 대통령 쪽에 유리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도 한 가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얘기도 했었는데 강일원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큰 관련이 없다. 뭐 최순실 씨가 정말 뭐 고영태 음모에서 협박을 받았던 그 음모의 피해자든 그거는 고영태의 일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따지는 탄핵 심판인데요. 네. 이게 뭐 고영태가 어쨌든 저쨌든 이건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재판이 아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리고 형사 재판도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의 탄핵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고영태가 뭐 최순실 협박을 했든 운명을 꾸몄든 이건 전혀 관련이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네. 예. 어찌됐든 뭐 별꼴을 다 봤어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네. 뭐 호스트바, 불륜, 뭐 이런. 꽃뱀, 뭐 별의별 네. 소리가 이제 다 나온 뭐 이런 상황인데요. 저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역사고 이것도 네.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 것이죠. 물론, 네, 네. 물론 훗날 네. 우리 후대가 네. 오늘의 이 최순실 고영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할지 네, 네. 어떻게 또 기억하고 살지 그것은 뭐 그들의 몫이고요. 네, 이것도 네.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단한 취재 과정이 하나의 마침표를 찍게 되면 기자들은 휴가를 가는데 선대식 기자도 3월 초에 휴가 가겠어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탄핵 곧바로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올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뭐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 3개의 재판도 아마 예. 있을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되면 또 뭐 쉬지 않고 또 달려서 그러니까요. 취재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네. 그 재판 전문 기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과 재판을 예. 좀 취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네. 뭐 저로서는 영광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 뭐 한 3, 4일 쉬시고 네. 다시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네. 대한 재판 네. 그리고 또 세기의 재판이 될 박근혜 대통령에 네. 대한 형사 재판 네. 이것도 기자로서 쭉 기록을 하셨다가 이 네, 세기의 네. 재판 관련된 책을 한 권 내세요. 네, 네. 역사에 이제 그 기록을 남기셔야죠. 네, 뭐 팟짱에서 또 많이 불러주시면 팟짱에서는 그 뭐 재미난 당연히 얘기들을 부릅니다. 계속 예, 다음 주도 얘기하겠습니다. 화목 고정 출연이에요. 월수금이기 때문에 네, 네. 화목 고정 출연하고 토요일 날 촛불 집회 나와서 또 설명하시고 아,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약 방송을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으로 많은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씩 저희가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왔네요. 저희가 그 나이스 맘님께서 야호 하루 종일 이재용 구속 소식 기다리느라 일이 손에 안 잡혔는데 오후에 소식 듣고 행복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 중입니다. 아, 저녁- 외국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거죠? 일단 뭐 사법정의가 실현됐다는 네. 측면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에 다른 재벌 대기업 총수들도 네. 똑같은 근거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이 네. 높아졌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네. 그리고 재벌 개혁의 단초가 열리는 그래서 그야말로 그동안 무수히 있었던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격차 문제라든가 수많은 정책적 네.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 문제라든가 네. 특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고리를 끊는 첫 출발이다.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런 말씀 뭐 좀 사법정의 드릴 수 있을 것 말씀하셨는데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 구속된 적 있지만 삼성 총수는 한 번도 한 구속된 번도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1937년 뭐 창업 이래로 삼성상회로 그 이병철 회장 사카린 네. 미수 사건 네. 그때도 구속이 안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건희 아들 회장. 이건희 회장도 예. 뭐 그 2008년 삼성 특검 제가 네. 그때 조준웅 특검 네, 그때 맞습니다. 취재했었는데 그 안 했어요. 그리고 98년인가요? 네. 2005년이죠. 삼성 안기부 엑스파일 네. 사건. 이때도 노회찬 의원만 네. 그리고 의원직 박탈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건희 대통령 죄송합니다. 네. 이건희 회장만을 위한 사면도 이루어졌습니다. 원포인트 사면이 네. 있었잖아요. 이건희 경제 회장만을 살리기. 위한 사면입니다. 무슨 네. 경제가 살았냐고요. 예? 재벌 총수 사면시켜줘가지고 경제가 좋아졌어요. 지금 네. 더 살기 힘들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맞습니다. 재벌 총수 사면한다고 해서 결국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전부 확인했습니다. 네. 낙수 효과 다 뻥이야. 네. 그 저기 프란치스코 교황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낙수 효과 없다. 신자유주의 이제 끝내야 네. 된다. 불평등 더 네. 이상 양극화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세계적인 네. 기조예요. 근데 우리만 계속 이랬다고요. 네, 그 네. 고리를 끊는 첫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런 말씀 사법정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준님께서 국민 소환제 제발 좀 해주세요. 한국당 같은 놈들한테 월급 월급 주기 아깝습니다. 선거가 3년이 남아 있어서 네.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지 큐. 아, 네. 네. 갑자기 이주일 선생님. 네. 수지 큐. 여기는 미국 LA 부근이고요.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딸에게 자신 있게 한국 경제 정치 얘기를 월남국수 먹으며 해줬습니다. 네. 아, 네네. 미국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앞설 수 있다고요. 네, 네. 화이팅 하셨습니다. 참고로 딸은 미국산이에요. 뭐 미국에서 네네. 딸을 낳으셨나 낳았다는 봐요. 말씀. 예, 지금 LA 계시니까. 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트럼프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그 마이클 플린 네, 그만두고 네, 난리 네. 났잖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 그 트럼프 탄핵에 서명한 분들이 벌써 네. 뭐 몇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그 숫자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아마 우리랑 비슷해 지금 미국 상황이. 변호사들도 저희 탄핵 심판을 많이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오셔서 보셔야 돼. 네, 공부하셔야 네. 돼. 네. 선행학습. 네, 네.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엄마가 자랑스럽게
깊게 한국인임을 알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야 이제야 우리나라가 뭔가 사법정의가 제대로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거 끝까지 읽어주세요. 냥이 이름 근혜입니다. 몹쓸 이름 지어야 오래 사. 올 그네는 착해요. 아 고양이 사진 주셨습니다. 뭐 이름이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니니까요. 그 네. 오늘 이게 서비스가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튜디오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서비스 일부가 그 네네. 옮겨가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안내가 못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 같은 그 읽어드릴게요. 그냥 양이에요. 그리고 불이익도 많이 당하는데 대선하러 가는데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꼭 갈 겁니다. 네. 이번에도. 아 그러니까 투표하는데 네네. 왔다 갔다 왕복 4시간 네네. 걸리는 거리에 자카르타에 뭐 살고 아마 계시지만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투표해야 되니까. 그래도 꼭 간다. 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야, 지금 자카르타에선 양이 그네랑 밤샜습니다. 눈물 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이제서야. 그리고 이번 벚꽃 대선 재외국민도 포함되는 거죠. 선대식 기자님 화이팅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네. 투표 되는 거죠. 네, 네. 자카르타입니다. 우리 양이 이름 그네. 어젯밤 새도록 봤어요. 네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레이첼 팡님께서는 헌재 전문가가 된 선대식 기자님께 응원의 박수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8,000km 어디신가요? 주로 저희가 카카오톡은 8,000 해외 km? 교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내. 8,000km 떨어진 이곳에서도 한국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인강 듣는 느낌? 네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종의 과외, 네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약간 인강 듣는 느낌이라고. 네네. 인강. 네. 예, 저희가 인터넷 강의 네. 하고 있습니다. 구자영님께서 정동춘 아저씨 정말 웃겨요. 네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김미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장윤선 씨 오마이TV 친구 추가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 방송을 보고 사랑해 주십니다. 전 캐나다 캘거리에서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오마이뉴스 보는 캘거리요? 게 매일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전달해 주시고 거기에 재미까지 있어서 방송 보는 시간이 즐거워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친구 추가 바로 했습니다. 네. 김미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요. 황 선생님이라고 그냥 할게요. 장윤성 기자님 오늘은 목소리가 경쾌하네요. 촛불 집회에 힘을 써주신 위원회와 시민들이겠죠. 시민들의 공로입니다. 앞으로 특검 연장과 박근혜 탄핵이 빨리 결정을 위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특검 연장과 박근혜 탄핵이 빨리 결정되기를 위하여 네, 결정되기를 네. 이런 정도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촛불 집회 화이팅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은데요. 큰일 났네. 이거 언제 달지? 김인수님께서 오늘 아침 너무 행복. 촛불의 힘을 느낍니다. 민주주의와 바른 역사를 위해 끝까지 지켜봐야죠. 특검 연장해야죠. 오마이뉴스 짱 하셨습니다. 윤석열, 박영수, 이규철 특검팀의 승리. 함정석 성창호 판사 화이팅, 국민 화이팅입니다. 오마이, JTBC, 한겨레 화이팅. 골고루 사랑해 주시는 네, 우리 네. 김인수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일락님께서는요. 근데 국회의장님이 너무 착해. 내일 나갑니다 하셨어요. 황대행이 특검 연장 안 할 거라 200% 생각하는데요. 다른 방법 없나요? 아까 이제 김기식 의원님 오셨을 때 말씀 주셨는데, 국회의장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어떡하지? 네. 이런 말씀. 의장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선대식 기자님 조용조용 하실 말씀 다 하시는 오짱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라일락님께서 날려주셨습니다. 김수혜님께서 새벽부터 기분 좋은 하루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자카르타 반갑습니다. 저도 거기 살다 왔는데 그립네요. 네. 이분은 자카르타 살다 오신 분이에요. 김수혜님 감사합니다. 박태준님께서 어머 야, 안녕하세요. 평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미 칠레에 살고 있습니다. 칠레요? 제일 멀리서. 이야, 칠레. 저희는 칠레 와인 많이 먹어요. 네, 칠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녁 10시 37분입니다. 네. 저희하고 12시간 차이가 나는군요. 저희는 지금 오전 11시 15분. 11시 15분.
13시간 정도 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올바른 결정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칠레는 교민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어르신분들의 논리 없는 무작정 우기는 박사모님 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네. 저는 박사모가 싫어요 하셨습니다. 끝까지 긴장 늦추시지 말기를 유유하셨습니다. 여기도 수영장 더 딸려 있어요. 더운 나라라서. 저는 12,000km. 12,000km. 야, 아까 8,000km 하셨는데요. 네네. 칠레 12,000km. 야,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제 남극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요. 이거 더 칠레에서 멀리서는, 이렇게 또 네.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명하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미국인데요. 투표할 수 있게 꼭 알려주세요. 선대식 기자님의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잘 이해됩니다. 여기는 감사합니다. 밤 9시 20분이에요. 여기도 미국인가요? 네, 미국이라고 그렇죠. 예, 하셨네요. 구속영장 내린 판사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한정석이요? 네네. 한정석이에요. 한요. 한정석, 네. 한정석 판사. 만세예요, 만세. 탄핵될 때까지 귀를 쫑긋 마음은 고국이에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새에 또 늘었어. 큰일 났다. 아니, 지금 아니, 계속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카톡 들어오는 거예요. 울림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안윤규님,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제이님께서 오마이TV 사랑합니다. 일본에서 살다 귀국하기 전부터 거짓된 뉴스 속에서 진실된 소식들을 잘 들어왔습니다. 고구마 10,000개를 넘기는 사이다 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고구마 만개. 고구마 10,000개를 넘기는 사이다 같은 방송 네. 항상 감사합니다. 모두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온 우주의 힘으로 기도를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수아님께서 시드니 27도 항상 응원하고요. 예, 이렇게 네. 외쳐주셨습니다. 이분은 정의당 당원이신가요? 응원하시나 봐요. 정의당 화이팅, 오마이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2월 13일 월요일에 주신 의견이고요. 오늘은 지금 이야 시드니에 네.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네. 지금 이게 서비스가 안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광, 시드니는 딱 시드니의 여름이겠네요. 풍광을 네.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들 저희가 알뜰하게 다 모아서 저희 기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을 또 때로는 응원을 주시는데요. 그 모든 말씀들 저희가 잘 기억하고 방송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식 기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네. 또 만나요. 화요일 날 나오는 거죠? 이제 월요일 날 변론이니까 아마 화요일 날 월수금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미리 예고를 드리면 네. 월요일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 나올 예정인데요. 또 아프다고 안 근데 또 나오는 실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요? 최순실 씨는 이제 수요일로 예정. 22일 날 네네. 나오는 거죠. 어쨌든 최후의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 네. 다음 주에 버라이어티하게 네, 출석을 예고하고 있는데 또 뭐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시 안 부릅니다. 끝입니다. 끝입니까? 네. 안 나오면 끝입니다. 끝. 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단호하게 결정을 하는 단호한 거죠. 킬, 네, 네. 단호킬 네. 결정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간다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이제는 토요일 날 우리 애들하고 어디 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아침인데요. 하여튼 국민들의 바람대로 뜻대로 결정이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는 일격을 네네.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도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태극기? 네네. 근데 왜 구겨요, 근데 태극기를? 그러게요. 네. 저희만 그때 단독 보도했었던 그러니까요. 내용인데요. 예. 그것도 오마이TV 카메라에 정확하게 잡혔어요. 그것도 2차례나 구겨서 넣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대로 이제 확인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처음에 재판정에 들어와서 네. 가방에서 이제 서류들을 꺼내면서 태극기를 꺼냈다가 다시 구겨 넣었고요. 네. 그리고 태극기 퍼포먼스 막 하고 들고. 제지당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집어 넣더라고요. 글쎄요, 애국 시민이라고 하면 태극기를 좀 그러니까요. 소중히 태극기 다뤄야 될 모욕죄가 텐데. 형법에 있다는데. 네네. 예. 어찌됐든 서석구 변호사도 또 네. 시간을 더 달라. 네. 서 변호사는 얼마나 더 달라고 하셨어요? 특별하게 며칠 더 달라고 하진 않았고요. 이동훈 변호사 이미 얘기했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재판관들은 그러면은 신청서를 내시라 하고 이렇게
보통 저희 이제 기자 용어. 기자들 네. 사이에선 킬이라고 하죠. 네네네. 예, 킬 하셨군요. 이게 뭐 선을 그었다 이런 표현을 예, 쓰는데요. 선을 그렇게. 그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자들이 어떤 그 취재를 하다가 네. 얘기가 안 되면 네. 킬. 여기서 접자. 네, 이제 네. 그만. 네. 이게 의미가 없다. 네. 예. 어쨌든 뭐 재판관들이니까 좀 정중하게 킬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중하게 킬했다. 시청선 내시라. 예, 뭐 굳이 여기서 킬은 얘기를 킬이다. 하시나. 네. 근데 이제 변론에서는 좀 그렇게 좀 뭐 정중하게 시간 더 달라고 했고요. 네. 이제 변론이 끝난 다음에 양쪽에서 브리핑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데 이때는 좀 소추인단 측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피청구인 대리인단 측. 예. 쪽도 했는데요. 좀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항상 이중한 변호사가 하는데요.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 문명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법 작용 중에 좀 이건 특별한 사안이다. 네? 선진 문명 네, 저 법치국가? 선진 문명 법치국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에 쫓겨서 너무 빨리 좀 결론 내리는 것 같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선진 문명 법치국가에서 이상한 이게 판결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논리로 선진 문명 법치국가. 우리나라가 선진 문명 법치국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근데 재밌는 건 이 IT 사법 강국인데. 네, 이 사법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게 왜 헌재한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지금 뭐 그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법리를 동원해서 네. 버티려고 하고 있겠지만 네네. 이게 국민적인 판단이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작년 네네. 12월 9일에. 네. 왜냐하면 그 너무나 많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고요. 네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네.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네. 지금 구속 기소가 된 거예요. 지금 구속이 된 거죠. 기소가 아니라 예. 구속이 된 상황인 네네. 거죠. 이제 구속 재판을 받아야 네.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 뇌물을 이제 준 준 사람이 사람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받은 사람 또 뭐 당연히 수순이겠죠. 예, 그리고 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중요하게 네네. 예, 그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그 뇌물 네. 이것이 이제 입증된 측면이 이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지난 화요일 날 이동욱 변호사가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 네. 그때 구두 변론을 했습니다. 어떤 변론을 했냐면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 나오는 뇌물죄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 사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동욱 변호사가 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다음 기일에 20일 날 뭐라고 하실지. 네네. 중요한 거는 이동욱 변호사가 네. 예,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뇌물죄 불성립 네네. 주장을 법원이 네. 성립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장면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일 날 또 다른 논리를 네. 펴야 될 텐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올지 주목해서 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네. 문제는 그러면 최종 변론 기일로 잡힌 24일 다음 주 네네. 금요일인데요. 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는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그 이제 기자 브리핑 때도 이중환 변호사한테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네. 좀 논의하겠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요. 음흠. 이제 또 궁금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네. 그 단순히 그냥 뭐 이제 구두 변론이라고 하죠. 네. 진술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뭐 국회 쪽이나 재판부가 좀 질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뭐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종환 변호사는 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의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냥 네. 진술만 하고 끝낸다. 음흠.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그 이제 헌재 재판부에서 박 대통령의 이제 최종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이거는 좀 추가로 좀 성명 자료를 좀 내주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최종 변론을 얘기해서도 분명히 좀 빈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현재 재판관들이 그냥 뭐 듣고만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근데 이미 그 제출한 서류도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 또 나올지 말지. 제가 봤을 때도 사실상 뭐 이거는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뭐 피고인 뭐 이런 개념은 없지만 네. 어쨌든 사실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이라고 좀 이제 형사재판에 준용을 하면 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되게 불명예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카드는 쓸 수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니까 시간을 좀 달라. 근데 이제 헌재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허용해 주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박 대통령이 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원래 그 정규재 TV를 통해서 네네. 본인은 네. 물론 이제 다 틀리긴 했지만 네네. 안 나오겠다는 입장이 아주 완강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느끼는 뉘앙스로는 저 네네. 정도면 안 나오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출석을 하면 네. 그러니까 피의자 이런 네. 신분으로 나오는 건데 네. 출석하면은 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네. 서명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신문을 네. 그 증인 신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박근혜 네. 대통령은 증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는 증인은 될 수 없다고 네네, 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 신문 절차가 없어요?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당사자 신문이 뭐 이뤄진 적은 우선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동안. 규정도 없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출석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관련된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에 물론 최종적인 입장을 진술하는 변론이긴 하지만 뭐 국회 쪽은 모르겠지만 재판부에서 질문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와서 뭐 막 저도 나오지 신문을 않을 것 할지 같습니다. 어쩔지 아니면은 본인의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지만 네네. 결국에는 탄핵 정치권에서는 네네. 전 정치부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네.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이게 인용으로 네. 가는 수순이다. 왜냐하면 24일 최종 변론을 딱 맞습니다.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인용으로 가는 네. 딱 2주 남은 거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헌법재판소 계속 변론을 했는데요. 네. 뭐 이제 증인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지만 재판부가 이제 질문하는 이제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네.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좀 조목조목 뭐 비판적으로 좀 질문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정동춘 이제 전 이사장. K스포츠 재단 예. 이사장이 나왔는데요. 네.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증인 중에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쪽의 입맛에 맞는 있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어제 이제 또 그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사이다 공장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다 공장장. 네, 그래서 사이다 질문을 해서 예. 결국에는 이제 정동춘 전 이사장마저도 이제 K스포츠 재단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뭐 논리 주장 이런 것들이 워낙 허점이 좀 많아서 네. 그 뭐 탄핵 기각된다고 보기에는 뭐 그런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렇군요. 않을까. 네. 정동춘 이사장이 태극기라고 명명하면 안 되죠. 네, 그 네. 탄핵 무슨- 기각, 네네. 탄핵 반대 집회에 네. 나가서 네. 연사로 발언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죠? 네. 우선은 뭐 이렇게 이런 보수단체 집회 탄핵 기각 집회에 나가서 네.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나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 이미 증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태극기 그러니까 보수단체 집회에 나갔다는 건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참 그 이제 고영태 일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영태 일당. 네네. 그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면 고영태 일당을 재단에서 몰아내겠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문화융성과 한류 세계화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숭고한 K스포츠 재단을 잘 지키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더 달라 그 힘을 통해서 고영태 일당의 침략을 반드시 분쇄시키고 이제 대통령을 지켜내겠다. 뭐 전쟁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침략을 침략 이런 거는 이순신 장군이 뭐 적으로부터의 침략 보통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으로부터의 얘기하죠. 침략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네.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이렇게 들어봤던 단어를 네, 네. 21세기 문화 네. 선진 문명, 네. 선진 문명 시대에 또 네, 듣게 네.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억측이라는 것이 네. 국민적으로 이제 합리적이고 네, 네. 그 타당하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네. 이런 주장이 네. 그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없을까요? 그 뭐 안 그래도 어제 탄핵 심판에서 이미 그게 좀 드러났습니다. 네네. 그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 쪽에
지명인 신문에서도 고영태 일당이 K스포츠 재단을 장악했다. 네. 이제 고영태 일당이 뭐 노승일, 박헌영 이런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제 장악했다. 하지만 최순실은 3억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이번 주는 월수금, 그러니까 네. 다음 주는 월수금 네. 20일, 22일, 24일 그래서 끝낸다. 네. 그러면 이제 그 27일 주가 시작이 되고요. 네. 3월 첫 주가 지나고 한 2주 정도 잡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3월 9일이에요, 10일이에요. 그 이제 보통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면요. 네. 그 당시 그 2004년이었죠. 그때 이제 4월 30일에 그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됐고요. 네. 정확히 2주 뒤인 5월 14일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 14일. 네, 그래서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본다면 2월 24일 날 최종 변론이 이뤄지면 네. 뭐 3월 10일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보통 10일. 보통 이제 헌재 선고가 목요일에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목요일이라고 하더라도 3월 9일이고 뭐 정확히 2주 걸린다고 하면 3월 10일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네네. 3월 9일 오후 2시를 네. 예측을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국회 법사위 그 민주당 간사이신 박범계 의원은 네. 3월 10일 오후 2시. 네. 그래서 지금 3월 9일과 3월 10일 예측론이 지금 팽팽하게 네. 맞서고 있는데 우리 선대식 기자는 언제로? 저는 3월 10일로 3월 10일로 걸겠습니까? 네네, 걸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박범계 플러스 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자,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요. 네네. 이분들이 그 만만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뭐 항상 이게 나오면 또 맞습니다. 반격을 네네. 하는데 예. 이번에 조용했어요? 네, 그 뭐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최종 변론이 결정이 됐으니까 네. 그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뭐 고영태 녹취록도 들어야 되고 뭐 또 추가적인 증인도 이청계, 신청해야 이청계. 되고 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제 그 최종 변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처럼 뭐 이제 최종 결심 운운하면서 음. 뭐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의외로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론에서는 네. 이제 뭐 정중하게 그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읍 변호사 아시죠? 네. 그 전 헌법재판관이자 흡사마 김돈흡 이돈흡. 죄송합니다. 이돈흡이라고 이돈흡. 하고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비리가 네. 비리 의혹이 있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이동욱 변호사가 좀 정중하게 시간 좀 더 달라 5일에서 7일을 더 달라 아니 어떻게 갑작스럽게 최종 변론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정미 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2월 9일날 고지했는데요. 이미 2월 9일날 이제 1월 23일까지 준비 서면을 맞아요. 모두 정리해서 좀 달라라고 성명자로 이미 얘기를 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예.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얘기 못 들으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뭐 이동욱 한방.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 한방 네, 있으시네요. 할 말이 딱히 없는 거죠. 그 이돈흡. 네, 이동욱. 네, 네, 이돈흡 흡사마 전 헌법재판관이 선배잖아요. 이정미 재판관보다. 아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유일하게 이정미 그 권한대행만 이동욱 재판관과 함께 일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이동욱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지명되고 낙마하는 과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보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유일하게 이정미 이제 권한대행이 함께 일했었죠. 그렇군요. 네. 선배를 향해서 네. 의문의 일격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유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것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선대식 기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죠. 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아이고 뭐가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주우셔도 됩니다. 네. 정말 그 헌법재판소가 2월 24일 날 최종 네. 변론을 딱 정해주니까 네, 그렇게 네.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선대식 기자는 어떻습니까? 뭐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꽤 홀가분했는데요. 이게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알 수 없으니까 네. 참 이게 취재 계획 잡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그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어제 그 변론에서 정확하게 이제 2월 24일 날 모든 변론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기자들도 그렇고 뭐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도 아마 좀 딱 정해놓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제 오늘 굵직한 뉴스들이 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구속 소식이 오늘 오전 5시 35분에 타전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네.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그 최종 변론이 잡혔다라는 뉴스가 쏟아지면서 그러면 3월 초에는 끝나겠구나라는 국민적인 그 여론이 쏟아졌는데요. 네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마이TV 335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아프리카 TV 다음 TV 팟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셔서 댓글로 우리 선대식 기자, 네. 고생하는 선대식 기자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 전문가가 됐어요. 헌법재판, 네. 헌법재판 전문가인 우리 선대식 기자에게 네. 여쭤보고 싶으신 거 질문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 의견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나만 독점할 거야 이러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공유 정신, 연대 정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입니다.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 정확한 정보 그리고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많이 알려주셔서 주변의 수많은 분들이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네네. 자, 우선 2월 24일 최종 변론일이 잡힌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22일 날은 변론 종결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최종 변론일인 건가요? 아니죠. 변론 종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확인을 좀 해주세요. 변론 종결, 최종 변론 뭐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을 뜻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24일이고요. 네.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20일과 22일에 이렇게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보면요. 네. 월수금 이렇게 변론이 이어지는데요. 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뭐 변론 종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종 변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변론이 이뤄진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